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쉽게 따르는 라이노 5.0 보호 아키텍처 응용 과정을 강의하게 된 강사 박남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쉽게 따르는 라이노 5.0 보호 아키텍처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셨는지요? 제가 진행했던 기본 과정을 들으신 수강하신 학습자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또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라이노 강좌를 수강하고 또 이 응용 과정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라이노를 공부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쉽게 따라하는 라이노 5.5 아키텍처 기본이라는 과정을 과정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신 분들은 뭐 미리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제 강좌 기본 과정을 듣고 오신 수강생들은 학습자님들은 또 새로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응용된 어떤 재밌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죠. 응용 과정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다양한 곡선 프레임 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 때 우리가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면화된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있어서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이렇게 프레임들을 우리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지름값을 지름값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상밖에 안 만들어졌었잖아요. 기본 과정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어떤 프레임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응용 과정에서는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격자 그리드가 아니라 이런 형상의 어떤 트러스 모양의 어떤 프레임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이번 차시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습도 꾸준히 복습을 꼭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내용을 가지고만 복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양하게 응용을 하셔가지고 복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스킬을 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곡선 프레임 모델링 첫 시간이죠. 자, 라이노를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라이노를 오픈해 놓았고요. 라이노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좀 확대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표준을 눌러주고 제가 이제 그 공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커브 보관점을 이용해서 자유로운 형태의 곡선을 하나 만들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구성평면의 수직인 원 지름을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세워진 원을 하나 그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명령어를 재실행한 다음 다시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이러한 세워진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을 클릭하고요. 자, 절단 객체를 2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잘려질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 3개 정도만 복사하도록 할게요. 선택하고요. Alt 눌러서 하나, 2개 해서 이렇게 3개 정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 형상 커브에다가
그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해 가지고 공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서피스에 가서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피스를 눌러서, 자, A, B, C, D가 정해졌죠. 그죠? 여기 있는 가장자리 커브를 제가 한 1 정도로 주고요.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서피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음영을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리드로 나타난 이런 어떤 그 가장자리 선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가장자리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서리. 하지만 얘네들도 우리가 가장자리로 여러분들이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커브로 변환할 서피스. 얘가 되겠죠.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와이어들이 이제 커브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파이프를 클릭해 주시고요. 현재 반지름 1로 되어 있네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커브가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추출된 와이어가 커브로 변환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파이프로 이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만들어서 한번 재질을 줘볼까요? 레이어를 2개를 만들고요. 하나는 제가 유리라고 주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금속이라고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제 유리로 우리가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러한 형상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눌러서 요 면만 클릭해서 빼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제가 기본값에다 더블 클릭 해 놓고요. 프레임을 껐다 켜보면 얘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껐다 켰다 해보면 얘만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프레임의 재질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금속으로 가고요. 제가 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를 줄까요? 그냥 구리를 주도록 하고요. 확인. 그 다음에 유리는 새로 만들기 눌러서 투명에 가서 유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도를 제가 한 50%만 주도록 하고요. 50% 가까이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형식의 프레임과 유리가 만들어진 것을, 공면의 유리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공면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우리 질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의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더라도 이 둥그런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직사각형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어떤 질의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커브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비스를 이용해 주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1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10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가장자리 커브입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제가 여기서 음영을 한번 가 볼게요. 이렇게 좀 와이어가 좀 듬성듬성 나타나게 돼요. 아까 전에보다 얘는 좀 조밀한데 얘는 좀 듬성듬성 나타나게 되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여기에서 와이어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이 상태에서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서피스에서 직선 돌출을 해주세요. 직선 돌출을 제가 한 2 정도만 줄까요?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서피스 면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서피스 면을 선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때 쓰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필터라는 거예요. 필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 선택 필터라는 기능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보시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선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Shift를 눌러주시면은요, 자, Shif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시면 어때요? 다른 것이 다 이렇게 꺼지죠?
자, 그 상태에서 저는 뭐만, 서피스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할까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서피스만 눌러주시고, 여기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서피스만 선택이 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눌러서 얘만 딱 꺼주시면 위에 있는 서피스만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필터를 클릭해서 필터를 펼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서피스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 그 박스 안에 서피스만 선택이 되어지는데 이 밑에 있는 서피스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이 밑에 있는 서피스는 제거가 되죠. 선택해서 제거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서피스 에디트에서요. 여기 서피스 간격 띄우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거리 값이 1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냥 1로 둘까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주시면,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눌러서 얘는 꺼 주시고, 그럼 얘네는 뭐가 프레임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우리가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이제 좀 다른 형태의 어떤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UV를 사용할 텐데요. UV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삼아 한번 해보고 또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피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장자리 커브 이렇게 10대 있네요. 그대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와이어 프레임 추출을 우리가 이때까지 해줬잖아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추출하는 게 아니라 UV 커브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펼쳐진 어떤 사각형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필터는 꺼줄게요. 자, 제도로 가서요. 물론 직접 그려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동그라미를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직접 그려주셔도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쭉 내려서 이제 격자를 넣고요. 크기는 한 200 정도 돼 있는데 150 정도로 줄게요.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는 선택해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표준으로 가고요. 자, 이젠 UV를 적용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서피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커브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이프를 적용해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셔도 되죠? 우리가 돌출을 시켜서 우리가 서피스 업셋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직각 형태로 나타나겠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얘를 눌러서 올려주시고요. 얼마 정도로? 한 2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필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서피스만 선택해 주시고요.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눌러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업셋을 이용해서 1 정도, 2 정도 할까요? 여러분들 2 정도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주시면은 어때요? 이런 형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우리가 이제 뭐가 돼야 되죠? 유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Shift 누르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폴리 서피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얘를 눌러주시고 드래그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럼 얘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뭐도 프레임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몇 가지의 새로운 것들, 기본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배웠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 추출이라는 거예요. 그죠? 와이어 프레임 추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과정 때 이런 건 했었어요. 여러분들. 가장자리 복제 이런 거는 봤는데요. 테두리 복제도 있죠. 그죠? 면 테두리 복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했었는데, 와이어 프레임 추출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추출을 해가지고, 여긴 와이어를 우리가 커브로 추출을 할 수가 있었고, 얘를 파이프로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커브를 직선 돌출해가지고, 서피스 자체를 업셋시켜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UV를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두 번째 어떤 내용들과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트러스 형태의, 삼각형 형태의 어떤, 다양한 어떤 패턴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예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응용을 하셔가지고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따라하는 라이노 5.0 아키텍처 응용 편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